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시나요? 양말을 3겹씩 신어도 발이 시리고 손이 너무 차가워서 핸드폰조차 제대로 못 잡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중장년층 상당수가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매달 건강기능식품에 수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 혈액순환 개선제 드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매년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족들이 즐겨 먹었던 특별한 식재료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이 손발 냉증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동네 마트에서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부추라는 채소 속에 혈관을 넓혀주는 특별한 성분이 있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손발 냉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손발이 왜 차가워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고속도로처럼 굵은 혈관들이 있고 골목길처럼 가는 말초혈관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8차선 고속도로가 1차선 골목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피를 보내려고 해도 손끝 발끝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손발 냉증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우리 몸의 말초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평소에 자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 작은 혈관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 사용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혈관벽에는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혈관 안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물론이고 각종 건강 문제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 냉증을 단순히 불편한 증상 정도로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갑다는 건 우리 몸 전체 혈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손끝과 발끝이잖아요. 여기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간다는 건 뇌로 가는 혈류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지인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겨울만 되면 양말을 3겹씩 신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발만 차가운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압도 높고 혈당도 경계에 수치더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던 거죠.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 중에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손발 냉증을 오랫동안 방치하신 분들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발 냉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추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추 속에는 설파이드라는 화합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부추를 드시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손의 온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추가 작용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청소 단계예요. 부추 속 황 성분이 혈관벽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막힌 배수관을 뚫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 확장 단계입니다. 깨끗해진 혈관을 부추에 화합물이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좁았던 길이 넓은 도로로 바뀌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추의 특정 성분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도록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혈류 개선 단계입니다. 이제 따뜻한 피가 원활하게 흘러서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뇌나 신장 같은 모든 장기로도 혈액 공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부추의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화학 약물처럼 급격하게 효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추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세요. 가장 흔한 실수가 부추전으로 부쳐 드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추의 핵심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화합물이 파괴되는데요. 부추전을 부칠 때는 보통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조리하잖아요. 그러면 부추의 유효 성분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리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드시거나 최소한의 열만 가해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부추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주시고요.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 꿀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부추는 미리 찬물에 담가 두셔서 특유의 아린 맛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에는 부추 된장국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핵심은 끓일 때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서 살짝만 데쳐주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된장에 여러 영양소와 부추의 황 성분이 만나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된장국 대신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넣으셔도 좋고요. 저녁에는 부추 무침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부추를 참기름과 마늘과 함께 살살 무쳐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녁에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혈관 확장 효과가 지속되어서 밤사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늘과 부추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 3번에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넓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혈중 유효 성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험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뭔가 조금 덜 춥다는 미세한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양말을 덜 신게 되실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아직 혈관의 구조적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혈관의 반응성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주에는 손이 따뜻해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찬 물건을 만져도 덜 시리다는 느낌을 받으시게 되죠. 이때부터는 말초혈관의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혈관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 혈류량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기가 되면 혈관벽의 탄력성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혈관 기능도 정상화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압과 혈당까지 눈에 띄게 좋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쯤 되면 혈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절대 효과를 보시기 어렵습니다. 고온의 기름이 부추의 핵심 성분을 모두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냉동 부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부추의 핵심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되거든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냉동 부추는 향도 거의 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신선한 생부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섭취예요.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 안 먹고 이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꾸준함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혈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관벽이 서서히 변화하고 혈관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드시면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찬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추의 효과와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부추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냐는 건데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보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부추와 함께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거나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큰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부추를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서 위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부추를 너무 크게 썰지 말고 잘게 다져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부추 특유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배나 사과를 조금 함께 갈아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추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뇌 혈관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부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손발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한 지인분은 은행에서 일하셨는데 최근 들어 숫자 계산도 헷갈리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부추를 꾸준히 드신 후에 기억력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집중력 부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시 독서도 즐기시고 손주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신다고 하네요. 부추에는 엽산 성분도 풍부한데요. 엽산은 혈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엽산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부추는 계절별로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새순 부추가 가장 좋은데요. 생즙으로 드시면 됩니다. 봄 부추는 섬유질이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함량도 높거든요. 특히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어 있어서 부추 효과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냉국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여름철 부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더위로 인한 식욕 부진도 개선하는 데 좋습니다. 콩국수나 냉면에 부추를 넣어 드시면 시원하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죠. 가을철에는 겨울 준비를 위해 부추를 말려서 차로 우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 부추는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단맛이 나고 영양가도 풍부하거든요. 말린 부추는 보관도 쉽고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겨울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따뜻한 부추국이 최고입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기 쉬우니까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가 더욱 필요한 시기거든요. 특히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부추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재미있는 건 부추는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기 자녀분들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경직 완화에 좋고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혈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가족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부추를 드시기 시작했대요. 할아버지는 손발 냉증이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회사 스트레스로 높아진 혈압이 안정되었고 중학생 아들은 성장기 빈혈이 개선되어서 온 가족이 만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좋은 부추를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부추라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먼저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하얗고 탱탱한 게 좋은 부추예요. 뿌리가 갈색으로 변했거나 물러져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잎을 만져보세요.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잎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톡 쏘는 향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이 향이 바로 화합물에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향이 약하다는 건 유효 성분이 적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크기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너무 크지 않은 게 영양이 풍부합니다. 지나치게 큰 부추는 영양소 밀도가 낮을 수 있어요. 손가락 굵기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최고 품질의 부추를 고르실 수 있어요.
좋은 부추를 사 오셨어도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리면요. 뿌리 끝만 살짝 자르시고요. 젖은 신문지로 감싸 주시고 비닐봉지에 넣되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공기가 통하도록 살짝 열어두세요. 그리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주일 동안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절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부추가 숨을 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추로 손발 냉증 개선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석 달 이상 드시는 것, 정확한 방법대로 하시는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것, 그리고 부추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지키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인데요. 사흘에 한 번씩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혈관 개선은 점진적인 과정이거든요. 근육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토마토와 부추의 조합이 훌륭한데요. 토마토의 리코펜과 부추의 화합물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부추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넣거나 토마토 스프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와 부추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시금치의 철분과 부추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면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시금치 나물에 부추를 조금 섞어서 무치거나 두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손발 냉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 조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부추의 조합도 추천드리는데요. 둘 다 화합물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근과 부추의 조합도 좋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부추의 황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근 주스에 부추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당근 볶음에 부추를 추가해 보세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고지방 음식과 부추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이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튀김이나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두어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부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과도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알코올이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추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부추를 드신 후 최소 2시간 정도는 지나서 음주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추를 드신 후 30분 정도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차가운 음료 등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부추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려고 찬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손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부추를 드실 때 함께 실천하시면 좋은 생활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족욕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족욕을 하시면 말초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돼요. 여기에 로즈마리나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더욱 좋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부추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좋은데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순환에 도움이 돼요. 다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부추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켜서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부추를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보시기 어려워요. 금연과 함께 부추를 드시면 훨씬 빠른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특히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발가락 굽혔다 펴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말초혈관 순환이 좋아져서 밤사이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면요. 부추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여러 번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특히 생부추를 드실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복에 드시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부추 주스를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한 컵 마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여러 해 동안 거동이 불편하셨답니다. 가족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면서 많이 걱정하셨대요. 그분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인데 찬바람과 찬물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혈관이 많이 약해지셨던 거죠. 손발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색깔까지 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분이 부추를 갖다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부추 주스를 내려서 드리고 부추국을 끓여 드리고 부추 무침을 해 드렸대요. 어르신도 가족의 정성이 고마워서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 어르신이 직접 걸어서 외출하실 수 있게 되셨대요. 그 연세에 다시 활동적으로 되신 거죠.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부추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심지어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부추를 기르고 계시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 사례에서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었어요. 혼자서는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데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가능했던 거죠.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손발 냉증뿐만 아니라 무릎도 불편하셨답니다.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 보니 혈액순환도 안 되고 관절도 아픈 상황이었죠. 그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부추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주일 만에 무릎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셨대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도 원활해진 거죠. 석 달 후에는 오랜만에 가벼운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그때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무리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내 몸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건강관리에는 절대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반응해 준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동네 마트에 가서 부추 한 단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거든요. 석 달 후에 여러분의 손을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부추를 드시고 좋은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드셨는지, 얼마나 드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으신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 뭔지, 어떤 주제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건강 나침반 365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검증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